1월 21일인가 그때 자유아시아 방송하고 첫 인터뷰가 나갔어요. 그게 저의 첫 미디어 노출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장명화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러시아에서 대기 중인 탈북민이 수백 명인데 한국 대사관에서 안 받아줬다는 걸 딱 썼어요. 외신이 한번 때리니까 한국이 그냥 겁이 난 거예요. 언론이 그래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야, 언론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아마 그 외교부에서 조금 더 각성을 했나 봐요. 본인들이 제가 베트남에 나가서도 그런 경력이 있었고 이걸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베트남에서 쫓겨났다. 대사관에서 이럴 수가 있냐. 언론 인터뷰를 하고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길이 열린 게 아니라 지옥문이 열렸죠. 에? 그 인터뷰한 거를 목사님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전화가 도청당한 거예요. 러시아 국가안보국에. 그러니까 러시아도 한인 선교사들을 다 감시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도 몰랐던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본 일이 없으니까. 이틀 3일 지났나? 점심 예배를 보고 딱 나오는데 군인 차량이 빽 쏘더라고요. 우아즈라고 하잖아요. 우아즈. 북한에서. 우아즈가 딱 쏘더니 군인 2명이 딱 내리더니 와가지고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푹 쪽지 채우더니 훅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긴급 체포당한 거예요. 목사님 아니고 지금 요셉 정말, 씨가? 예. 요셉 씨가 그렇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젊은 사람은 요셉 씨밖에 없었어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저를 잡아가요. 어떻게 알았어? 이미 다 그러니까 충분히 감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스파이들을 이미 다 넣어놓은데요. 그러니까 러시아 스파이가 있었고, 그 국가안전국, 그러니까 KGB예요. 러시아 국정원 스파이들이 있었고, 그게 아마 좀 위험을 감지했던 거는 유엔 난민에다가 신청을 하고, 미국에 소리 방송하고 인터뷰까지 하니까 러시아에서는 이 새끼 이상하다 잡으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KGB에 긴급 체포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에요. 러시아 국가안전국장 KGB에? 잡혀가서 그 다음부터 지옥문이 열렸죠. 목사님은 그 후에 별도로 체포되시고 제가 그때 테러리스트의 제목을 썼어요. 우리가 범죄자들을 체포하면 현장 검증하잖아요. 근데 제가 넘었던 지역이 군사 지역이었어요. 제가 군사 지역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철조망 있는 거 보니까 지금의 짐작을 가는 거죠. 기관총 포대가 있으면 군사 지역인 거 맞죠. 근데 국경 분쟁 지역으로 넘었는데 저는 무조건 이제는 러시아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북한에서 왔다. 군인 출신으로 왔다. 나는 한국 가기 위해서 왔다. 베트남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또 왔다. 경로를 쭉 말하니까 법원이나 그 조사관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하냐면 한국 사람들 지식이 이 사람들은 더 없어요. 북한에 대한 지식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중국, 베트남에 가서 러시아까지 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간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이 됐어요. 억울한데 아니라고. 근데 이게 통역이 없으니까 중국 사람 또 통역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게도 한국 사람 한국말이 없어요. 아무리 고려인이라도 절대로 그 한국말을 모르더라고요. 그 조사를 재판을 한 7번 당했어요. 그때 자살 시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면도칼로 손 다 긋고 자르고 뭐 거의 하도 몇 번 벼가지고 이제는 다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죽으려고 했던 거 아니고 좀 그렇게라도 좀 소리치고 싶었어요. 내가 하는 말이 맞다. 나 거짓말하는 거 나 좀 살려달라 이런 거. 북한으로 보내지 말아달라 이런 것들을. 감옥에서 진짜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고 현장 검증을 했는데 겨울에 그 혹독한 2월에 현장 검증을 하는데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밤에 넘었는데 내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현장 검증 가서 정확히 대라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통역이 중국인인데 이게 제 말을 전달 못하니까 이게 러시아 군인들이 빡친 거예요. 소련인가 갑자기 권총권이더니 똑바로 얘기를 하래요. 요셉 씨한테?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화나는 게 추운데 지금 제가 지금 똑바른 데를 지금 국경선을 이야기를 못 하니까. 그 밤에 그냥 지도 없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러시아 놈들은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너 새끼 간첩인데 분명히.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제가 이중 간첩 첩자인 줄 알기 때문에 저를 더 혹독하게 다룬 거고 저는 아무리 얘기해도 중국인이 번역을 잘못해 주니까 열받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소통이 이게 안 돼 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 권총 뽑아 가지고 격발 팍 하더니 막 뭐라고 욕해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뭐라 그러면 타여 싸니. 그러더라고요. 죽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싸야 막 그때는 너무 열받아가지고 나도 고통스러워가지고 죽이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약간 널터로 웃더라고요. 히히 웃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억지 쓰는 건 아니고 진짜 몰라서 그런 게 느껴졌나 봐요. 근데 러시아에서도 엄중하게 됐던 게 오면서 그 튜브랑 바지 있잖아요. 바지랑 그리고 또 하필이면 넘어올 때 미군 군화를 또 신고 왔어요. 그게 제일 안전성이 커가지고요. 그 노란색 그 미군 군화가 있거든요. 그 중국에서 그걸 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현장 검증할 때 그 물적 증거들이 다 나왔어요. 튜브 2개 나왔지. 거기에다가 제가 갖고 있던 그 장비들이 있어요.
장비가 다 약간 중장비들이에요. 네네. 벤치, 망치, 불, 철조망을 끊을 그러겠네. 것들. 네.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충분히 이거는 간첩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그렇죠. 그 넘은 지역이 또 군사 지역인데. 그렇죠. 그리고 북한 군인 출신에다가 이야기는 또 헛소리 하고 있어. 지금 남조선으로 가겠다는데. 이렇게 가면 되지. 이렇게 올라서 가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러시아도 너는 분명히 너는 간첩이다. 근데 목사님도 체포돼가지고 나중에 감옥에서 만났어요. 목사님은. 진짜요? 목사님은 몇 개월 받고 들어오신 거예요? 목사님은 거기에서 체포돼서 조사를 받으시고 강제 추방당하셨죠. 영구 추방. 러시아에 뭐 들어오는 거죠? 예. 여기 와서 만나셨죠? 지금 양어머니를 제가 삼아가지고. 진짜요? 예. 저 너무 다행이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는데 좀 돈이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또 굳이 안 받으시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와서 진짜 만나서 지금은 여기에 혈혈단신 혈육은 한 명도 없어도 그게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얼마나 신실 좋은 분이셨냐면 저 때문에 잡히고 교회가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저 때문에. 네네. 완전 엄청나게 폭탄 맞은 거죠. 네네. 근데 요새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러면서 막 그러고 우리 교인들한테 시킬 거니까 어떻게 배고픈 거 있으면 면회 물품으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목사님도 그때 감옥에서 취조를 엄청 받고 둘이 대면 질문하는데 너무 목사님이 여셉한테는 죄가 없다고 뭐 먹고 살자고 도망쳤는데 왜 이러냐고 막 본인 상황에서도 본인 저를 이렇게 대변을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님하고 헤어지고 저는 감옥에서 중범죄자 감옥 그러니까 약간 교도소 같은데 그러니까 마피아나 그러니까 살인자들이 구금되는 데가 들어갔어요. 예, 마피아들하고 합방했는데 너무 좋았어. 진짜? 진짜. 나 지금 그 체격이 작은데 또 들어가서 갈굼당하지 않았을까? 심하게 당했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이 중국인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민족 감정이 심해요. 거기에다가 또 백인 우월주의가 더 강해요. 특히나 마피아들은 그 백인 우월주의가 심각하고요. 근데 처음에 저는 중국 사람으로 오해받았어요. 왜냐면 중국 신분증 갖고 들어갔지. 네. 체포됐는데 보니까 중국말 잘하지. 누가 봐도 중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저를 집어넣으면서 그 감옥 사람들한테 기타이스키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부터 뜯어 패는 거예요. 어떡해. 그냥 묻지마예요. 중국인은 묻지마 폭행이에요. 그냥 싫어요. 그리고 감옥이라는 게 러시아 감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1900년대 이전에 1800년대에 지은 건물 같은 느낌. 실제 1914년대에 지었대요. 그럼 엄청나게 열악하고 막. 열악한 정도가 아니고 살짝 아마 영화 촬영을 하면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클래식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한 도시의 어떤 그 느낌이에요. 건물 자체가. 엄청 우중충하고 뭔가 이렇게 귀신 잡기들이 다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벽이 엄청 두껍고 철조망이 8겹이에요. 그 창문에 철조망 있잖아요. 그러니까 8겹을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 만든 철조망을 사가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증축한 게 8겹으로 증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한 최소 70cm에서 1m가 되더라고요. 벽 두께가. 예, 감옥 안에 비둘기 둥지가 있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그런 건데 야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갔다면 못 나오겠구나라는 그 중압감 있잖아요. 그 문짝 하나 열리는데 새벽마다 그 죄수들 들어가고 나올 때는 문 열리잖아요. 그 심장을 파내려요. 문 한번 팍 열 때마다 내가 북송당하는 느낌 있잖아요. 나 찾을까봐. 조셉하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나는 북한으로 끌어다녔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콜만하게 있다가 문 팍 열리면 깨나가지고 막 그 거의 심장이 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싶어서 재판 한번 하면 재판 기록이 나오거든요. 러시아 말로 했는데 제가 러시아 말 어떻게 알아요? 러시아 글을. 그 뒤에다가 근데 연필도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마피아들이 이게 면회 물품으로 일회용 면도날이 들어와요. 그래서 면도날 달라 그래가지고 면도날 있잖아요. 일회용 그 면도 칼날. 그거 빡 끌어서 그거 한쪽 줘요. 그거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끄어가지고 혈서를 쓰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뭔가를 청원서를 내는데 쓸 게 없으니까 연필이 없으니까 엄청 많이 썼어요. 피로. 마지막에 피 짜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피 나오는 게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액션을 했어요. 면도 칼을 몇 번 이게 시도하니까 간수들이 그걸 다 뺏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숨길까 하다가 법원에 나가서 약간 퍼포먼스를 보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면도 칼을 입에다 물었어요. 이렇게. 얘도 물고 이렇게 갔죠. 근데 법원에 들어가고 나올 때 재판할 때 이게 다 센서로 전자 센서로 하거든요. 그래서 다 걸렸어요. 그래서 몇 번 다 그 뺏기고 마지막에 이거 끄집어내는데 그거 안 뺏기겠다고 이게 다 찢어졌거든요. 안에서 칼날 물고 있는데 좀 잔머리 굴렸어요. 성경에 지포가 있잖아요. 네. 지포가 쇠잖아요. 네. 근데 이 러시아가 신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법원에 안 되는데 성경 돼. 그래가지고 오케이. 근데 성경 안에다가 칼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전자 삐삐해서 삐삐삐 가는 게 지퍼, 쇠대이. 그러니까 그게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법원 안에 들어가서 재판소 안에 들어가면 죄인은 철창 안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아요. 네. 그 철창문이 딱 있고 진짜 거의 뭐 그 닭장이지요. 네.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은 거기서 성경 놓고 뭐 기도가 뭐예요? 그냥 성경장 해치고 이렇게 보는 척하다가 성경장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손을 쭉 찢어가지고
글을 썼어요. 통역이 안 되니까. 근데 옆에 고려인이 겨우 떠듬떠듬 통역하는데 옆에 고려인 아가씨가 그때 한 20대 초반 아가씨였는데 제가 옆에서 푹 그거 가지고 쓰니까 갑자기 와당탕 그 장교들이 막 와서 말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무릅쓰고 막 썼어요. 쓰고 통역 아가씨한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북한 들어가면 무조건 총살당한다. 난 난민이다. 그리고 유엔에서 나를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날 넘기지 마라. 당신들이 날 넘기면 이건 종교 탄압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간접살인이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재판부에 이야기를 해달라. 그리고 거기다가 피로 이렇게 썼어요. 몇 점 못 썼죠. 피비린내 벌벌 나니까 여자가 막 그거 들고 막 이렇게 울적울적 하더라고요. 너무 약간 끔찍하니까. 근데 판사가 보더니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검사는 뭐 형 때려야 되고 뭐 북송시켜야 된다고 쭉 이야기하는데 판사는 고민을 많이 하더니 그래서 재판을 자꾸 연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재판을 연기했나 싶었는데 유엔에서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 재판관도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네. 빨리 판결을 내면 여지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7번을 재판하는데 재판 나갈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 나갈 때 다 뒤로 묶고 적세 다 채우고 한 번 감옥 문을 나갈 때마다 그 지역을 항상 이게 산 지역인 거죠. 그 호송 차량 탈 때 그 뒤에 탈 때는요 진짜 사형장에 끌려나가는 느낌이에요. 그 차가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고. 와, 그게 재판을 7번 당하면서 그게 거의 이렇게 나오라 그래요, 조사실로. 그래서 조사실로 갔는데 러시아인이 들어오더니 한국말 떠뜸떠뜸해요. 조셉, 걱정 마. 너 죽을 생각하지 마. 저기 한국 국정원 알지? 국정원? 한국에서 너 구하러 왔어. 언제? 마음 놔 이러는 거예요. 언제? 몇 개월 됐을 때? 그때 한 3개월 만에 제가 한 20일을 단식했어요. 그러다가 실신해가지고 누우면은 저를 끌어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깔때기 놓고 우유를 부어놓더라고요. 제가 하도 안 먹으니까. 나중에 저를 살리려고 오셨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한번 터지니까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발끈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NGO 활동하고 북한 인권 활동한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활동해야지 누군가는 살아나겠구나. 제가 살아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 떠들지 않고 시민사회가 들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공무원들은 절대로 안 움직였겠지, 정부는. 저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가 이래 좋구나. 언론이 살아있고 시민사회가 살아있으니까 정부가 움직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게 어느 대통령이 좋거나 나쁘고는 떠나서 조금 있더니 제가 시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왔어요. 나 이제부터 너 변호사야? 너 변호사? 이러는 거 있잖아요. 한국 정부에서 변호사 딱 넣은 거예요, 국선을. 그래서 그다음부터 뭔가 신심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이제 조금 있다가 저기 유엔에서 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거의 한 3개월 되던 쯤에 유엔에서 와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유엔 난민 신청을 감옥에서 했어요. 5년 걸릴 거 약간 대사관에서 막 재촉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직접 러시아인들 유엔에서 와가지고 난민 신청 다 하고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난민 신청해서 된 거예요. 난민 해가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게 안 됐으면 아마 러시아에 아직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갔던 건 최고의 그 고통이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1년 만에 못 오죠. 그래서 감옥에서 있다가 7번째 재판 때 전날에 이미 손가락 10개를 다 째놨어요. 째놓고 조금씩 피 지혈시켜 놓고 현장에 가가지고 바시게 탁 치면은 피가 쭉쭉 나오거든요. 그 현장에서 떴었어요. 그러면 또 그 교도관들이 들어와가지고 칼 어디 있나 너 멈추세요. 없어. 내가 이미 나 칼로 꺼놓은 거를 모르죠. 10손가락 다 짠 거를. 그래서 그렇게 발악을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 재판이었어요. 진짜 네. 여기서는 진짜 북송이냐 아니냐인데 그 마지막 퍼포먼스를 하면서 진짜 거기서 엉엉 울었어요. 마지막에는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뭐라고 변호사가 자꾸 변호를 해요. 뭐 러시아 말 막 치열하게 변호하더라고요. 다 끝나서 이렇게 땅땅 때리고 나가요. 저는 그게 러시아 말 뭔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때 상황. 이 판결이 이미 났는데 어떻게 났을까? 야, 그때는 진짜 이게 그 공포에 그걸 탁 찍는 거예요. 어떻게 됐지? 변호사가 오더니 와, 이거 하나에 이러더니 수다 오라 그러는 거예요. 가더니 바깥에 대사관 와 있다 이런 거예요. 거기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네, 감옥으로 뒷문으로 거야? 나가는 거예요. 가석방 시킨 거예요, 저를. 다 풀고 나가는 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딱 족쇄를 푸는데 이게 환희와 그게 있잖아요. 족쇄 다 풀고 나가면서 제 소지품 딱 받고 앞에 대사관 사람들 딱 있고 봉고차 하나 놓고 있고 여러 대사관 직원들 나와 있고 딱 나갔는데 5월에 딱 출소했어요. 근데 1월에 들어갔다가 근데 그 민들레가 딱 펴있는데 왜 그렇게 민들레가 감사한지 그거 하나 꽂고 너무 해서 그 앉아서 이렇게 웅웅 울었어요. 그 민들레 꽃 보면서 대사관 직원들이 빨리 들어가자고. 완전히 풀려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석방인 거예요. 저를 집어넣더니 그다음에
목사님도 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추방되기 직전이었어요. 고생했다고 대사관 사람들한테 일단은 우리 집에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목사님 집에 갔어요. 첫날 목사님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살아났는지에 대한 꿈 같은 거 있잖아요. 어제까지 감옥에서 죽겠다고 피를 그었는데 그 다음날에 목사님 집에서 침대에서 자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진짜 안 믿어져서 일어났다 했다. 목사님이 또 잠 안 오지? 그러더니 괜찮아. 이게 혼나서 이게 마음이 진짜 진정이 안 돼요. 그 공포심이 막 여동치는.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조금 있는데 목사님이 요셉 그 제가 깝깝하니까 저는 바깥을 많이 못 봤잖아요. 진짜 밖에 대 야외에 대한 그런 그림이 엄청 컸어요. 감옥에서. 네네. 커튼 이렇게 열고 있는데 경찰차가 쫙쫙 들어오는 거예요. 왜? 러시아 경찰차가 또 잡으러 온 거죠. 아. 아니 왜냐면 법원에서 풀어줬는데 경찰은 또 잡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 무혐의가 입증이 안 났기 때문에 다시 체포해서 조사를 해야겠다는 게 경찰은 다시 쫙쫙 해서 집을 포위하더라고요. 목사님 집을. 목사님이 일기장에 다 떴었어요. 그거를 지금 포위됐다 경찰한테. 목사님이 바로 대사관에 전화하더라고요. 빨리 살려달라고 지금 경찰이 다 포위했다고. 대사관이 바로 오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효과가 납니까? 대사관이 그 경찰들 사이로 차 쑥 들어와서 저를 먼저 팍 집어넣더라고요. 차에다가. 네. 그러면? 그리고 그 대사관을 쫙 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경찰이 뒤에서 따라와요. 뭐 건드려요? 대사관이 우선인 거예요? 대사관 차와 대사관은 그거는 그 나라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007 한 거예요. 네. 뒤에서 경찰이 쫙 미행해서 따라오고 대사관 사람들은 보다가 야 빨리 밟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밤 잤나? 하룻밤 잤어요. 목사님 집에서. 그래서 대사관에 딱 들어갔는데 경찰이 딱 포위하고 있더라고요. 대사관을. 나오면 잡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예 커튼도 다 바깥 못 보게 했잖아요. 저를. 그래서 6개월 동안 대사관에서 감금당했어요. 왜냐면 보면 공포스러워. 예. 근데 대사관에서 저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러시아가 그렇게 행정이 느린데 그걸 6개월 안에 하느라고 숱한 사람들이 저 때문에 고생을 했죠. 하루 삼시세끼 그 비싼 밥을 사드렸는데 왜 그렇게 미안한지 그 밥을 먹는 게. 근데 또 그분들도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거 다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이니까 니 남기지 말고 먹어라. 근데 저는 그때도 그 대사관에서 또 일주일 동안 단식을 했어요. 빨리 보내달라고. 완전 꼴통이죠. 가고 싶은 거지. 왜냐면 그것 자체도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뭐 재미삼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았어요. 책을 쓰고 싶은 생각이 많았는데. 쓰세요. 예, 그때 대사관 직원들이 얼마나 그때 고마웠냐면 너 뭐 어떻게 뭘 해줄까 해서 인터넷 좀 해주세요. 인터넷 안 돼. 그러니까 핸드폰 인터넷 다 하다가 구금되니까 그만큼 지역이 또 없어요. 이제 점점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을 모르고 체포됐으면은 그게 순응하겠는데 이미 문명을 다 알아버렸어요. 핸드폰, 인터넷, 저기 동영상 이거 유튜브 다 이미 오픈됐는데 그게 절단당하니까. 그리고 감옥에서는 살자고 했는데 이제 살아나니까 사람이 또 배때기가 불러가지고 또 다른 생각을 인터넷 연결해서 주세요 하니까 이씨 너 말이라고 그런 거 하냐고 그러더니 컴퓨터 딱 넣어주더라고요. 야 여기서 공부나 해. 그러더니 엑셀,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뭐 한글 거기서 다 마스터했어요. 6개월 동안 너무 재미난 거예요. 뭐 혼자서 버리더라고 깽판 치다가 나중에 혼자서 컴퓨터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네. 그래서 책을 보면서 그때 한국 들어오기 전에 한글 다 떼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혼자서. 웃긴 이야기 많았어요. 나중에 제가 하도 깽판 치니까 저를 설득하느라고 목사님 추방당하기 전에 목사님을 제가한테 데리고 오더라고요. 네. 제가 또 한국 대사관 안에서 또 혈서를 썼어요. 왜요? 보내달라고. 보내달라고. 빨리 보내달라고. 근데 가고 싶지. 얼마나 그럴만하죠. 처음에는 얼마나 아마 대사관에 아직도 있을 거예요. 태국기 달라고 태국기 구해달라 그랬어요. 네. 뭐 제가 해달라니까 해달라는 건 대부분 다 해줬어요. 거기다가 제가 혈서를 썼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 TV에서 딱 봤는데 한국에 그 광우병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열받는지. 나는 목숨 걸고 가겠다고 하는 나라인데 뭔가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갓나 새끼들 배때기 불러가지고 소고기 안 먹겠으면 안 먹지 말지. 다이어트 한다는 새끼들이 안 먹겠다고 대머지를 해? 그래가지고 그때 막 열받아가지고 그때 태극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너희들이 버리고 싶은 나라 내가 지킨다. 좀 기다려라 이런 거 있잖아. 진짜 또 대사관 사람들은 벌써 웃더라고요. 그랬어요? 한국은 그런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데 나라가 진짜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지. 저희들은 그렇잖아. 폭동 한번 일어나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게 전복되는 게. 야 이건 안 돼. 내가 어떻게 찾아온 나라인데 여기서 나라가 날아가. 그 다음부터 막 애국심 있잖아요. 나라 지켜야 돼. 내가 가서 지키. 딱 기다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라 걱정을. 그때부터 약간 똘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막 그때 대사님이 지금도 거의 양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대사님이 야 너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책이나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200페이지 정도를 썼어요. 썼어요? 예. 책 있어요? 그걸 지금 차례차례 블로그에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용들이 다 블로그에 지금 토막토막 내서 블로그에 올리고 있거든요. 진짜 국뽕은 아니에요. 네. 어쨌든 제가 그동안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많이 피해를 받았던 부분이 있지만 또 역설적으로다가 이분들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게 6개월 정도 되니까 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으로 이동한다. 이 비행기 타면 안전하다. 이제 모스크바 가면 된다. 그래서 모스크바까지 한 10몇 시간 날았나? 그랬어요.